안녕하세요,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의 진짜 삶이 시작되는 걸까요? 어린 시절에는 어른들의 단단한 등이 부러워 어서 어른이 되면 진짜 삶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청년기에는 뜨거운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가정을 꾸리면 비로소 진짜 삶이 펼쳐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쉴 틈 없이 달려온 중년에는 아이들이 모두 독립하고 평생의 짐을 내려놓는 은퇴를 하고 나면 그때야말로 오롯이 나를 위한 진짜 내 삶이 시작될 거라고 굳게 생각했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마침내 모든 짐을 내려놓은 지금,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진짜 삶은 대체 어디에 있었던 걸까 하고 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밤에 잠들기 전 문득 떠오르는 죽음에 대한 막연한 불안,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냈을 때의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상실감, 그리고 켜켜이 쌓인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며 느끼는 후회와 아쉬움이라는 복잡한 감정들. 이런 감정들이 더 이상 낯설지 않으시죠? 오늘 저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말한 삶과 죽음의 철학이 바로 지금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시니어 여러분의 삶에 어떤 깊은 지혜를 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죽음을 직면할 때 비로소 삶이 선명해진다고 말이죠. 과연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일부 니체 철학의 핵심. 프리드리히 니체는 1844년에 태어나 1900년에 세상을 떠난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니체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니체가 5살 때 세상을 떠났고 어린 시절부터 두통과 위장병에 시달렸습니다. 젊은 시절 바젤 대학교 고전문헌학 교수로 촉망받는 학자였지만 건강 악화로 35세에 교수직을 사임해야 했습니다. 그 후 10여 년간 유럽 각지를 떠돌며 홀로 지내면서 철학 작품을 썼지만 당시에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4세에 정신적 붕괴를 경험한 후 11년간 어머니와 누이의 보살핌을 받으며 살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 번 구원했지만 모두 거절당했고 평생 고독 속에서 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불행한 삶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니체는 바로 이런 고통과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삶에 대한 가장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니체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고통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니체의 핵심 철학 중 하나가 바로 아모르 파티, 즉 운명의입니다. 라틴어로 아모르 파티는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이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만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고통도, 상실도, 실패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공식은 위대함에 이르는 공식이다. 아모르 파티, 다른 것을 원하지 말라. 뒤로도 말고, 앞으로도 말고, 영원히 말고. 필요한 것을 참아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것을 사랑해야 한다. 이 말이 시니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경험들, 그것이 기쁨이든 슬픔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모두 여러분을 지금의 여러분으로 만들어낸 소중한 요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겪었던 고민들, 직장 생활에서의 스트레스, 부모님을 돌보며 느꼈던 책임감,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까지 이 모든 것이 여러분만의 고유한 인생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니체의 또 다른 핵심 개념은 영원회귀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무한히 반복된다는 사상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을 영원히 반복해서 살아야 한다면 그래도 이 삶을 선택하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니체는 이 질문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 후회 없이 살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나중에 언젠가라고 미뤄두었던 것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매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있습니다.
니체는 또한 초인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위버맨시라고 불리는 이 개념은 기존의 가치관을 뛰어넘어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는 인간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시니어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는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지만, 이제는 진정한 자신만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니체는 자신의 병고와 고독 속에서도 나는 내 운명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일기를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이다. 그에게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을 더욱 치열하게 살게 만드는 동력이었습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매 순간이 소중하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더욱 선명해진다는 것입니다. 니체의 명작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그는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죽음을 앞두고서야 비로소 삶을 사랑하게 된다. 죽음이 없다면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는 죽음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더욱 가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니체는 또한 내가 추락하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시니어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도전을 피하고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니체는 계속해서 자신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니체가 말한 죽음을 직면할 때 비로소 삶이 선명해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죽음을 회피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소중하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이 더욱 값진 것입니다. 니체는 이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창조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특히 시니어 시기에는 이런 관점이 더욱 중요합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사회적 성공에 매달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자신만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2부 시니어 삶과 니체 철학의 연결. 현대 사회는 죽음을 철저히 회피하는 사회입니다. 젊음을 찬양하고 늙음을 숨기려 하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금기시합니다. TV나 인터넷에서는 끝없이 젊음과 활력을 강조하고 노화를 막는 방법들이 넘쳐납니다. 심지어 병원에서도 환자에게 죽음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니어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죠? 죽음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동년배 친구들과 하나둘 이별하고 자신의 몸도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면서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여기저기 아픈 곳들, 친구들의 부고 소식,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는 불안한 마음. 이런 일상적인 경험들이 죽음을 실감나게 만들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삶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20대, 30대에는 죽음이 너무 먼 일이어서 오히려 삶을 대충 살았던 적이 있지 않나요? 언젠가 하겠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이라고 미루기만 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매 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서 느끼는 공허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30년, 40년 동안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삶의 중심이었는데 갑자기 빈집에 혼자 남겨진 느낌.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니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매몰되어 있었던 나라는 존재를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은퇴 후 찾아오는 정체성의 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과장, 부장, 대리로 불리던 내가 갑자기 그냥 김씨, 이씨가 되어버린 느낌.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해야 할 일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 이럴 때 우울감이나 무력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니체가 말한 자기 극복의 기회입니다.
지금까지는 회사가 주는 역할, 사회가 요구하는 틀 안에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진정한 자신만의 정체성을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건강 문제로 인한 불안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처럼 걸을 수 없고, 예전처럼 기억력이 좋지 않고, 예전처럼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현실. 이런 변화들이 때로는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좌절감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런 신체적 제약마저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면 몸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독서, 사색, 명상, 예술 활동 등 내면의 풍요로움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니체는 이런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자기 극복의 기회라고 봤습니다. 자기 극복이라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직장인으로서 살아왔던 여러분이 이제는 온전히 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회적 성공을 쫓느라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었죠. 아이들 학비 걱정, 집 대출 걱정, 승진 걱정, 인간관계 걱정으로 하루하루가 바빴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야 진정으로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고통이 없다면 깊이도 없다고 말입니다. 시니어 시기에 겪는 다양한 상실과 고통들은 여러분을 더 깊은 인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젊었을 때의 표면적인 행복과는 다른 깊이 있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20대, 30대에 느꼈던 행복은 대부분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들이었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승진했을 때,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집을 샀을 때의 기쁨. 하지만 지금 느끼는 행복은 다릅니다. 조용한 아침에 차 한 잔을 마시며 느끼는 평온함, 오랜 친구와 나누는 진솔한 대화, 손자 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의 소중함. 이런 내적인 만족감은 젊었을 때 경험할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법을 배운 자만이 살아갈 줄 안다는 니체의 말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진정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려고 하면 오히려 삶이 위축됩니다. 하지만 죽음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면 매 순간이 더욱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기쁨이든 슬픔이든 모두 여러분만의 고유한 삶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니체가 말한 초인이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이런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사회적 잣대에 매이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시니어 시기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3부, 니체 철학의 실천지혜. 그렇다면 니체의 철학을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론으로만 남겨둘 수 없는 것이 철학입니다. 특히 니체의 철학은 삶을 더욱 풍요롭고 주체적으로 만들어주는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3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루에 한 번 죽음을 생각하기입니다.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고대 로마 시대부터 내려온 지혜이기도 합니다. 로마의 장군들이 개선행진을 할 때 옆에서 너도 죽을 존재임을 기억하라고 속삭여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권력과 영광에 도취되지 말고 겸손함을 잃지 말라는 의미였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죽음 생각하기는 다릅니다.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소중함을 깨닫기 위한 것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정도 시간을 내어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세요. 그리고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하고 싶을까? 누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을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을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한다고 해서 우울해지거나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특별한지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새롭게 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 아침 식사 때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배우자나 가족과 나누는 일상적인 대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기적 같은 순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기, 즉, 아모르 파티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니체 철학의 핵심이자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후회되는 일들, 아픈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좀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런 생각들이 가끔 마음을 무겁게 만들죠. 하지만 아모르 파티는 이런 후회와 아픔까지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어낸 소중한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일기를 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날 일어난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먼저 오늘 힘들었던 일을 떠올려 보세요. 그 경험이 나에게 준 선물은 무엇일까요? 이제 오늘 기뻤던 일을 생각해 보세요. 이 기쁨을 더 깊이 음미해 보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이 실수를 통해 배운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식으로 모든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특히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다룰 때도 이런 방식을 써보세요. 자녀와의 갈등이 있었지만 그 덕분에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덕분에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건강 문제가 있었지만 그 덕분에 몸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이렇게 모든 경험을 자신의 성장과 연결시켜 보세요. 그러면 이것도 내 삶의 일부다. 이 경험이 나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통이 주는 의미를 붙잡는 것입니다. 니체는 고통을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봤습니다. 고통 없이는 성장도 없다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시니어 시기에는 다양한 종류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몸이 아플 때의 신체적 고통,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의 정서적 고통, 외로움과 고독감, 무력감 등등. 이런 고통들을 단순히 참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통 일기를 써보세요.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힘들 때 그 감정을 자세히 관찰하고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무릎이 아팠다.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었다. 하지만 그 덕분에 평소에 당연하게 여겼던 건강한 다리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오늘 외로움을 느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고통을 통해 얻는 통찰들을 기록해 보세요. 또한 과거를 회고하며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정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서전을 쓰거나 가족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같은 또래 친구들과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의미 있는 실천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인생을 영웅담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를 통해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더 강해질 수 있었다. 그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더 겸손해질 수 있었다. 그 상실이 있었기 때문에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써보세요. 또한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 고통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걸까? 이 경험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걸까? 10년 후
이 경험을 돌아보면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 고통을 단순한 괴로움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실천들을 혼자서만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보세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과 독서 모임을 만들어 니체의 책을 함께 읽어보거나 가족들과 인생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자신의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서 여러분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매 순간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니체가 말한 초인이 되는 것, 그것은 특별한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상적인 실천을 통해 자신만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니어 시기는 인생의 마감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깊이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 그리고 죽음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니체가 말했듯이 죽음을 직면할 때 비로소 삶이 선명해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체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사회적 성공에 매달리지 않고 온전히 자신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 이것이 바로 시니어 시기가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최고의 순간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내가 선택한 삶을 살아가는 하루다. 오늘도 나는 내 운명을 사랑한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가장 진실했던 순간은 무엇이었나요? 그 순간을 떠올리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조금씩 더 건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는 나를 만나는 시간. 은빛 인생이었습니다.